안녕하세요. KBS입니다. 이번 주제는 경제 제재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제 제재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 봅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는 쿠바, 베네수엘라, 북한, 이란, 짐바브웨, 시리아, 러시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이 있습니다. 각 국가들은 경제 붕괴를 통해 극도의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도입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쿠바를 예로 들어볼까요? 쿠바에서는 인터넷 자체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적용이 어렵습니다. 2018년 12월 기준 1,100만 쿠바 인구 중 절반 정도만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한 달 동안 600MB 용량을 사용하는 비용은 약 $7, 4GB를 사용하려면 $30입니다. 혹시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문제는 쿠바인의 평균 월급이 $30라는 사실입니다. 한 달 내내 일을 하고 나서 손에 쥐는 돈을 통신비로 전부 써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상 인터넷 자체도 사용하기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호텔, 공공 와이파이, 사이버 카페 등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블록체인 지갑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국가에서도 거래소가 아닌 블록체인 지갑을 직접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처럼요. 러시아는 어떨까요? 러시아에서는 국가는 사용하지만 자국민은 사용하지 못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외환 보유고에서 미국 달러 대비 비트코인 비중을 점차 높여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제재에 휘둘릴 수 있는 미국 달러 대신 현재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게 책정된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한다는 러시아 내부 의견도 언론에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18년 6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바 있고요. 2019년 1월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OTC, 오버 더 카운터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럽 10개 도시와 비교한 보고서에서는 2018년 1월과 2019년 1월 사이 모스크바에서의 거래량이 치솟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 발전소와 연계해 전기세를 극도로 낮추고 시베리아 낮은 기온을 이용해서 채굴하고 있고요. 채굴기에서 나온 열을 가지고 난방을 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소식과 연계해 본다면 채굴과 매입을 통해 가능한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9년 1월에는 10조의 비용을 들여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뉴스도 보도되었죠.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은 국가나 러시아 대기업 차원의 이야기일 뿐 러시아 국민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ICO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요. 특히 알트코인의 경우 유통에 상당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상당수 암호화폐 ATM 기기들이 러시아 내부로 침투하고 있지만 언제 정지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경제 제재에 대항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는 암호화폐를 확보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를 피하는 것처럼 자국민이 정부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자국 내에서는 막고 있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암호화폐를 국가보다는 국민이 경제 제재로 인한 파국 속 생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트로는 자국 내 국민 감시와 대외 무역 제재를 회피하는 두 가지 용도로 기능해야 했지만 현재는 모든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국가 차원 대응은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현재 로컬 비트코인에서 2019년 2월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내부 비트코인 거래량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국보다 40%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 국가의 값싼 전기료를 이용해 채굴한 비트코인은 베네수엘라인들이 경제 제재의 영향을 피하는 생명선으로 기능합니다. 이란은 내부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 제재와 더불어 제2의 페트롤을 준비합니다. 2018년 127%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면서 이란 내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매우 증대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란 내부에서의 거래는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SNI 차단으로 국민 청원 등의 거친 반발이 이어지지만 이란에서는 VPN을 사용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접근하는 것마저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송금 시스템의 이란 버전을 암호화폐로 구축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 국가가 암호화폐를 통해 미국의 경제 제재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왜 쉽지가 않을까요?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는 4,7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2019년 2월 기준 670억 달러고요. 일단 암호화폐 자체의 경제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이 근본적 문제입니다. 만일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충분히 커서 전체 국가 외환 보유고를 대체할 수 있다면 미국 경제 제재를 피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 없기에 암호화폐를 선택했고 분명 암호화폐 시장은 점차 증가하겠지만요. 암호화폐는 생각보다 비싼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원활한 인터넷망이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쿠바같이 설령 암호화폐를 통해 경제 제재를 벗어나 생존할 수 있다 해도 실제로 확보한 암호화폐가 시장에서 돌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 합니다. 프라이빗 키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전자기기를 익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하고요. 급격하게 변화하는 블록체인 생태계 특성상 지속적 공부가 필요한데요. 사실상 전 국민이 암호화폐를 원활하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자체 국가와 자국민 간 이해관계에 충돌을 유발합니다. 이란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는 암호화폐를 쓰고 싶어 합니다.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니까요. 하지만 이란 국민이 암호화폐를 자유로이 쓰는 것은 최대한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이란 내부 국부를 암호화폐를 통해 유출하게 될 경우 막을 수도 없고요. 암호화폐 사용자에게는 국가가 원하는 방향의 정책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암호화폐만으로는 경제 제재가 가져올 강력한 부작용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자국의 암호화폐를 따로 발행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이 자체를 타국에서 수용해주지 않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실험은 대부분 실패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기저에 있는 자원, 미국 달러 간 힘겨루기에 끼어든 암호화폐로 인해 완전히 다른 형태의 힘의 균형이 생기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경제 제재를 성공적으로 딛고 일어서는 국가가 나올 수 있을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키빗이었습니다.